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지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오피스텔 베란다를 비추고 있었다. 빨래가 조금 흔들렸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지수는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겨우 핸드폰을 내려놨다. 엄마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다. 지수야, 언니네 이사하는 거 알지? 아빠가 좀 보태줬어. 잘 됐다, 그렇지? 잘 됐다. 그렇지. 지수는 그 말을 되뇌며 냉장고를 열었다. 딱히 뭔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손이 캔맥주를 잡았다. 그걸 들고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결국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32살 이지수. 미혼. 비혼 예정. 경기도 외곽 오피스텔 21평. 월세 아닌 전세. 그 전세금 1억은 아빠가 해줬다. 그게 다였다. 언니 이수지는 3살 위였다. 키도 더 크고 말도 더 잘하고 웃음도 더 많았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지수가 방에서 책 읽을 때 언니는 거실에서 아빠랑 웃고 있었다. 지수가 혼자 밥 먹을 때 언니는 엄마 옆에서 반찬 투정을 부리며 더 얻어먹었다. 그게 나쁜 기억은 아니었다. 다만 그런 집이었다. 언니는 존재감이 있었고 지수는 조용했다. 언니가 결혼한 건 29이었다. 상대는 최재원, 대기업 다니는 키 크고 말 잘하는 남자. 결혼식 날 아버지는 양가 혼주석에 앉아 내내 환하게 웃었다. 지수는 그 옆에서 하객들한테 답례품을 나눠줬다.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다. 신혼집 보증금 2억 아빠가 냈다고. 그때 지수는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가 보다 했다. 자기도 나중에 뭔가 필요하면 말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첫째 태어나고 언니 인스타에 차 사진이 올라왔다. 독일 브랜드 SUV 새 차였다. 해시태그에 남편 선물이라고 돼 있었는데 며칠 뒤 엄마가 전화하면서 슬쩍 말했다. 언니 차 아빠가 좀 보태줬어. 애 생기면 차가 있어야지. 그때도 지수는 그냥 넘겼다. 애가 있으니까 차가 필요했겠지. 그렇게. 이사 얘기는 올가을에 나왔다. 언니네가 더 넓은 데로 간다고 했을 때 지수는 별 반응을 안 했다. 살다 보면 이사도 하는 거지. 근데 위치를 들었다. 판교 근처 신축 아파트 43평. 지수는 그 동네 시세를 알고 있었다. 부동산 앱을 가끔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으니까. 그 집은 언니랑 형부 연봉을 합쳐도 대출 없이는 살 수 없는 집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전화해서 말했다. 아빠가 좀 보태줬어. 잘 됐다, 그렇지? 지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잠깐 기다리다가 왜 말 없어? 했고 지수는 응, 잘 됐네 하고 끊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캔맥주를 따지도 않은 채 한참을 있었다. 억울하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이상한 감각이었다. 마치 오래된 방 정리를 하다가 자기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걸 발견한 것 같은. 없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찍히지 않은 것 같은. 나는 언제부터 신경 안 써도 되는 쪽이 됐을까? 형부 최재원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영리한 사람이었다. 가족 모임에 가면 그는 항상 분위기를 주도했다. 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고 적당히 시사 얘기를 꺼내다가 아이들이 뭔가 귀여운 짓을 하면 타이밍 좋게 주목을 그쪽으로 옮겼다. 어머니한테는 요리 칭찬을 잊지 않았고 처제인 지수한테는 가끔 지수 씨는 요즘도 바빠요? 하며 끼워 넣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끼워 넣는 듯한.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다. 지수가 부모님이랑 뭔가 얘기를 시작하면 꼭 그 타이밍에 형부가 아이를 안고 끼어들었다. 의도인지 아닌지는 몰랐다. 다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지수의 얘기는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아이 얘기나 언니네 집 얘기로 넘어갔다.
지난 추석에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다. 아버지가 삼각대를 세우고 다들 소파 앞에 모였다. 형부가 자연스럽게 지수 옆에 섰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안으면서 조금 옆으로 이동했다. 지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끝으로 밀려났다. 사진을 나중에 봤을 때 지수는 맨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반쯤 잘릴 뻔한 자리에. 그러던 10월의 어느 저녁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지수는 처음엔 안 받으려 했다. 왠지 더 힘든 얘기를 듣게 될 것 같아서. 근데 3번 울리는 동안 손이 먼저 움직였다. 나야. 잠깐 돼?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언니는 그 침묵을 깨는데 꽤 용기를 쓴 것 같았다. 있잖아. 이번에 이사 자금 얘기 엄마한테 들었지. 나도 알아. 내가 많이 받았다는 거.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해. 언니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나는 계속 필요할 때마다 말했고 아빠가 해줬어. 근데 너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잖아. 그게 공평한 건 아니라는 거 알아.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나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지수가 천천히 말했다. 말해도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 전화 너머로 언니가 숨을 들이켰다. 그게 더 슬프다. 응. 전화를 끊고 지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이상하게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빨래 흔들리는 소리, 어딘가의 TV 소리, 멀리서 오는 차 소리. 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건 알았다. 형부가 아기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부모님도 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닌 건 알았다. 다들 누군가를 일부러 밀어낸 게 아니었다. 그냥 지수는 조용했고 조용한 사람은 괜찮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아는 사람은 신경을 덜 받는다. 그리고 신경을 덜 받는 게 쌓이면 어느 날 가족 사진 맨 끝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나쁜 사람 없이도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지수는 알았다. 며칠 후 지수는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가고 싶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지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엄마 등을 한참 바라봤다. 엄마. 응. 나도 이제 더 넓은 데 살고 싶어. 엄마가 뒤를 돌아봤다. 손에 국자를 든 채로. 그래? 응. 오피스텔 좀 작아. 아파트 보고 싶어. 엄마는 잠깐 멈췄다가 찌개를 한 번 젓고 다시 지수를 봤다. 아빠한테 얘기해봐. 짧은 말이었다. 근데 지수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아빠한테 얘기해봐. 말해도 된다는 뜻이었다. 처음부터 말해도 됐었던 거라는 뜻이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꽤 파랬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수는 창에 이마를 기댔다.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았다. 누군가는 크게 소리내고 누군가는 조용히 있는다. 소리내는 쪽이 더 많이 받는 건 불공평하지만 그게 악의는 아니다. 다만 조용한 사람도 가끔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아는 세상에서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 3번 울렸다. 아버지가 받았다. 지수야. 아빠. 나 아파트 보고 싶어. 같이 봐줄 수 있어? 잠깐의 침묵. 그래. 다음 주말에 같이 나가자. 버스가 터널을 지나갔다.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환해졌다. 지수는 그게 꽤 좋았다.